안녕하세요. 김유감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새 아파트 큰일 났다. 중개소마다 매물 홍수 터졌다. 시세는 하락하고 있고 거래는 되지 않으면서 매물이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새 아파트는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점과 이미 새 아파트 완성이 되어서 기대감이 적다는 점, 신도시 등 서울보다 외곽 입지가 많다는 점 때문에 대폭락 위험성이 높습니다. 특히 신도시는 남발하는데 인구가 줄고 국내외 경제가 좋지 않아서 새 아파트 거품 붕괴는 이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십시오. 새 아파트 큰일 났다. 중개소마다 매물 홍수 터졌다. 와, 정말 브랜드가 엄청난 많습니다. 이 새 아파트 워낙 지금 집을 짓다 보니까 살려달라고 이렇게 집에 지금 빠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 이거 아주 중요한데 우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서울시 아파트 구별 순위와 유망한 동,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25개구를 적었는데 높은 순위로 일단 무조건 상급지로 가야 하는 거예요. 상급지라는 것은 평균 가격이 비싼 곳입니다. 이건 서울만 뽑았어요. 웬만하면 서울로 오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이제 서울 내부에서도 상급지. 순위 높은 곳으로 가라. 지금 1위부터 25위까지 있는데, 두 번째, 가급적이면 이제 순위하고 상관없이 한강변으로 옮겨라. 돈에 맞춰가지고. 세 번째,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그 동네를 못 벗어나면 그 동네에서 비싼 동을 살아라. 여러분들 구, 동 그러잖아요. 비싼 동에 살아라. 이 세 가지 잊지 마세요. 먼저 강남구부터 볼게요. 강남구가 원래 강남구는 다 좋아요. 1위니까. 그런데 이제 개포대치 이쪽에서 압구정 청담으로 옮겨왔어요. 완전히 한강 라인으로 확 바뀐다 이 말이에요. 갈수록 가격 차이는 벌어질 거예요. 두 번째, 서초구 서초 지역에서 반포 잠원으로 옮겨온 지 오래입니다. 예전에 잠원동은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한강을 끼고 있어서 엄청 비싸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한강의 거품이 이제 발목이라는 거예요. 한강의 거품이 허리가 아니라 이제 발목이면 앞으로 미래 20, 30년간은 한강 중심으로 뜁니다. 세 번째, 용산구 이천동도 좋지만 리모델링 위주로 많이 돼 있어서 한남동이 더 좋다고 봐요. 그 다음에 성동구는 성수, 옥수, 금호, 응봉 이렇게 한강을 낀 곳으로 옮겨라. 그 다음에 송파구는 역시 남쪽보다 잠실, 신천, 한강 중심. 자, 그 다음 마포구는 지금은 공덕 아현이 훨씬 비싸지만 나중에 먼 훗날 10년 후에는 합정동, 망원동 쪽으로 위치가 바뀔 거예요. 왜? 한강 라인이라서. 7위 동작구. 자, 사당, 상도 이쪽에서 흑석 노량진으로 이미 완전히 옮겨갔죠. 영원히 흑석 노량진이 더 좋습니다. 8위는 광진구예요. 지금 집값 순이에요. 광장동에서 지금 광장동에 아파트 많죠. 광장동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광장동도 좋은데 나중에는 자양동, 성수 옆에 있는 자양동이 더 커진다. 그 다음에 영등포구 9위, 여의도, 흰길, 양평 어디를 잡아도 괜찮아요. 10위 강동구입니다. 고덕, 명일 이쪽보다는 둔천 쪽으로 빠지는 게 좀 낫겠죠. 그 다음에 11위 양천구, 자 목동이 부천이죠. 12위 동대문구, 당연히 청량리가 왕입니다. 그 다음에 전농 답심리가 차선이에요. 13위 중구, 신당동에 구축 아파트들이 많죠. 자 14위 종로구, 역시 경희궁자이. 15위 서대문구, 자, 남가자, 북가자, 북아현 이쪽이 뜰 겁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서대문구에 살겠다 그러면 이 중에 살아야 돼요. 관악구 16위지만 입지가 정말 엄청나게 쪘어요. 왜? 강남 서초가 옆에 붙어서 그래요. 봉천동 쪽으로 옮기는 게 좋고. 17위 강서구입니다. 마곡, 가양, 염창동이 많이 올라가는데 공통점은 한강변이네요. 자 18위 성북구예요.
성북구 기름과 장위 이쪽이 좀 비싼 동네잖아요. 이쪽으로 옮기시는 게 낫고 19위 은평구 이제 녹번이라든가 진관이라든가 이제 은평구 타운 있는데요. 여기보다는 수색 증산 역시 한강에 가까운 쪽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20위 노원구는 상계라든가 중계 쪽이 좋습니다. 왜? 대단지 아파트가 많으니까. 21위 구로구 신도림 개봉. 그 다음에 22위 중랑구 신내 면목동. 23위 도봉구 창동이 GTX라든가 주공 시리즈들이 많죠. 그 다음에 24위 금천구 가산동. 25위 강북구는 그나마 미아동. 보면 25위에서 13위로 옮긴다든가 또는 10위에서 5위로 옮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같은 곳도 한강 라인으로 빠지거나, 여기에 제가 지금 적어놓은 곳, 옮겨야 할 곳들 다 설명해 드렸어요. 자, 서울의 미래 핵심 세 가지는 한강, 강남, GTX 세 가지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한강이 꼭 보여서만이 한강이 아니에요. 한강은 세 가지로 가치가 있어요. 일단 한강이 직접 보이는 곳. 두 번째, 한강이 안 보여도 같은 동네에 사는 곳. 세 번째, 한강이 안 보여도 그 해당 구 있죠. 또는 구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서 마용, 성광 하듯이 그렇게 빠져야 한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잊지 마세요. 한강이 보이든 한강이 안 보이고 뒤에 있든 한강을 끼고 있는 구나 동이 있든 그쪽으로 가시라고요. 최대 키워드는 강남에서 이제 한강변으로 옮기는 겁니다. 강남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한강변. 강남이면서 한강변이면 더 좋죠. 한강 조망 아파트 가치는 30%로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강남, 반포, 압구정, 강북은 성수, 한남, 여기가 주름 잡고 있죠. 자, 강남. 누가 뭐래도 강남은 영원한 트렌드예요. 한강 다음에 트렌드입니다. 강남 3구 상징적 모든 곳들 다 뛸 거예요. 해외 상위 1%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강남입니다. 서울 평균보다 강남은 훨씬 많이 뛸 거예요. 한강변 일대와 비한강변 차이는 큽니다. GTX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가 GTX예요. A, B, C, D 노선 뭐든 상관없어요. 이 근처에 아파트를 잡는 게 좋아요. 집값 상승장의 최고입니다. 서울역, 삼성, 청량리는 GTX가 2개나 있어요. 이 트라이엘 근데 여기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왕십리, 수서역도 GTX 또는 전철들이 몰린 곳들은 좋아요. 이제 본격적 제목, 새 아파트 큰일 났다. 왜 큰일 났을까요? 새 아파트가 왜 큰일 났을까요? 기대감이 적습니다. 일단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다들 완성된 새 아파트에 살고 싶기를 원합니다. 새 아파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게 너무 가격이 뛰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아파트라서 더 뛰기는 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얘도 구축이 되는 거예요. 현재 시세가 최고가고요. 물론 상승하면 계속 올라가겠지만 자, 신축 아파트와 끊없이 경쟁을 해야 돼요. 특히 서울이야 뭐 땅이 워낙 좁으니까 계속 기대감이 있지만 경기도는 신도시를 자꾸 지어요. 새 아파트를. 그래서 새 거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두 번째, 거품이 폭등했어요. 구축보다 2배 이상 뛰었어요. 새 아파트가. 그러면 거꾸로 하락할 때는 2배 이상 폭락한다는 뜻이에요. 새 거니까 안 떨어진다. 세상의 진리는 많이 뛰는 게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고가 아파트, 주로 새 아파트가 비싼 아파트가 많은데 매매가 실종됐죠. 지금 현재. 세대수 적은 새 아파트는 더 위험해요. 가격만 비싼 거예요. 팔리지도 않고. 새 아파트를 잡더라도 세대수가 많은 곳으로 가야 돼요. 자, 외곽 입지에 새 아파트가 많아요. 왜냐면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신도시 때문에 그래요. 특히 2기 신도시 이미 입주한 것들. 신도시 택지지구 외곽에 새 아파트 많고 비싸죠. 물론 10억에서 한 8억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8억이 싼 가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입지 소외 지역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소외된 곳들에 신도시들이 생겨서 난개발, 도시개발, 신도시도 아니고 난개발, 도시개발은 하면 안 되고 상한가 제외, 고분양가, 즉 경기도의 재건축, 재개발을 아파트로 한 것들은 안 좋아요. 왜?
비싸잖아요. 조합원 매물들이. 그 다음에 영끌 갭 투자가 많습니다. 전세가가 높으니까 갭 투를 많이 했어요. 새 아파트. 젊은 층도 무리하게 했어요. 젊은 층이 제일 좋아하는 게 새 건데 이게 함정이었던 거죠. 너무 뛰어가지고. PF 건설 부도 계속 나게 되면 미분양도 늘어나겠죠. 미분양, 할인 분양, 떨이 분양 할 수도 있는데 미분양이 뭡니까? 새 아파트예요. 새 아파트 최대 위기, 중공업 미분양 1년 새 47%나 증가해 있고 건설업 지금 날리고 가격 거품이 심해요. 구축에 비해서 상승폭이 너무 크지 않나요? 지금 너무 많이 뛰었죠. 시고가 찍고 가고 있죠. 실거주 선호, 가격 급등, 즉 새거에 살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이 너무 컸던 거야. 그런데 추가 상승 가능성이 낮아요. 왜? 너무 뛰었기 때문에. 갭 투자가 많고 비선호 지역이 별로 선호도 안 하는 지역들이 새거라는 이유로 가격이 높아요. 이런 것들 조심하세요. 자, 미분양도 많습니다. 고분양. 자, 먼저 너무나 지나치게 고분양을 때리다 보니까 PF 고금리, 임금 자재, 집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고분양을 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서울이든 특히 수도권하고 지방은 더 심해요. 지나가다가 지금 미분양 뭐 회사 부분 있다고 해서 막 추천하잖아요. 아예 쳐다보지도 마세요. 지금 미분양된 것은 기존 아파트 매입하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아요. 얼마나 안 좋으면 미분양이겠어요. 그냥 구축 잡는 게 더 오히려 낫다고요. 자, 그 다음에 미분양, 집값 하락, 고분양, 공급과잉, 부동산 위축, 착공, 분양, 준공 어느 단계든 다 지금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너무 많습니다. 물량 폭탄, 인구, 기업, 3기 신도시 택지지구가 이제 사전 청약했고요. 앞으로 28년, 33년 사이에 무지막지하게 분양할 거예요. 인구 급감, 총 인구도 줄어들고 생산 인구도 줄어들고 자, 1인 가구만 늘어났는데 누가 소화를 할까요? 이 신도시 매물을. 기업도 이전합니다. 수도권이나 또는 해외로. 이렇게 되면 업무지구라든가 또는 요즘은 전철 없는 데가 없어요. 뭐 전철 가깝다고 집값 준다. 옛날 말입니다. 신도시 남발에 6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자꾸 신도시를 짓는데 이제 정부도 자꾸 집만 짓는 짓거리를 하면 안 돼요. 만약에 건설사가 너무 취약하면 해외로 토목적으로 많이 좀 이렇게 이끌어야지 자꾸 집만 짓게 해서 신도시 짓게 해갖고 집은 남아돌고 새 아파트 폭락합니다. 그러면 공급과잉 미분양으로 경기 인천 폭락. 왜 경기 인천이 폭락할 가능성이 크냐? 여기에 지금 신도시 택지지구 다 경기도잖아요. 인천이고 집이 남아돌아요. 3기 신도시를 지으면 3기 신도시가 폭락하진 않아요. 얘 분양가 상한제로 그나마 싸게 분양하니까. 2기 신도시가 망하는 거예요. 왜? 2기 신도시는 3기보다 입지도 좋지 않고 그리고 가격이 너무 비싸요. 3기 신도시 분양에 비해서. 그리고 이미 새거에서 조금 멀어지고 있어요. 잊지 마세요. 지방 집값은 말할 것도 없네요. 수도권이 안 뛰는데 뭔 지방이 뛰겠어요. 경기, 인천, 동반 하락하겠죠. 지방하고. 즉 지방의 광역시 새 아파트 미분양 웬만하면 고분양가라고 생각하면 잡지 마세요. 서울 집값 상승. 이제 서울만 뛰는 시대예요. 서울 쏠림 현상. 강남이나 한강변은 구축이 더 비싸요. 재건축이. 수도권 장기간 정체 10년간 가격이 또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경기도가. 예전에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도 인천이 안 뛰었어요. 잘 봐보세요. 2기 신도시 새 것만 좀 뛰었었고 나머지 대부분 안 뛰었는데 그 이유는 2기 신도시 물량 때문에 그랬어요. 그럼 다음에도 똑같은 일 벌어지죠. 3기 신도시 물량 때문에 경기도 인천이 10년 동안 집이 안 뛸 수도 있어요. 구축은 신축이 못 가는데도 구축이 가겠어요? 입지 좋은데 서울이나 경기도 중심 지역은 갈겠죠. 근데 그 외에 구축은 폭락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이게 서울이에요. 되게 땅이 작네요. 서울은 구축, 신축, 뭐 거품 의미 없어요. 왜? 땅이 좁아서 뭐 폭락해도 또 올라갈 겁니다. 근데 경기도는 달라요. 이거 보세요. 20배잖아, 20배. 지금 영국 국기처럼 왜 제가 해놓은 줄 아세요? 인천부터 여기 끝까지 신도시,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신도시. 자, 이거 보세요.
서울 되게 조그마한데 경기도 넓네요. 지금 뭐라고 막 써진 거 있죠. 이게 2기 신도시 택지지구예요.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걸로 끝입니까? 3기 보세요. 이게 서울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수도권 보세요. 와. 그리고 또 이거 모자란다고 또 수도권에 또 신도시를 또 지었어요. 50개 정도 돼요. 신도시 택지지구가. 자, 여기 2기 합치고 3기 합치고 또 1기는 적나요? 1기도 신도시 5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1기도 택지지구가 수십 군데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습니까? 신도시만 있나요? 여기 유성도시, 남양주, 뭐 성남, 수원 이런 것들 다 유성도시잖아요. 여기 재건축은 매물 아니나요? 자, 이번에 신도시 급추락 2기, 3기 재개발 재건축 역대 최대. 지금 270만 원 분양하겠다고 말했잖아요. 선전보고도 하고. 왜 신도시가 급추락하냐? 특히 2기 신도시가 위험해요. 자, 2021년 시세 오버슈팅 한 거예요. 즉 10억까지 못 갈 것들이 간 거야. 막 집값이 다 뛰니까. 폭락 후에 지금 얘들 폭락했잖아요. 자, 서울은 다 회복했어요. 신고가 근처까지 다 갔어요. 새 아파트들. 근데 경기도는 폭락 후에 신고가는커녕 아직도 밑에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때 오버슈팅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3기도 막 생기고 자꾸 집을 지어대니 못 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3기 신도시 택지지구보다 입지도 안 좋은 데다가 이미 새 것이 몇 년 또 지났잖아요. 2기니까. 신고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2021년에 찍었던 가격을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아 보여요. 다음 폭락장에 최대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기 신도시는 좋아요. 다 분양이니까. 다만 얘들이 입주 폭탄이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기 신도시나 1기 신도시 오래된 것들 또는 경기도의 대부분 지방 또는 서울의 외곽 이런 아파트들의 부정적인 역할을 하겠죠. 왜? 3기 신도시 택지지구가 50개가 넘어요. 그럼 100만 가구가 넘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입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재개발 재건축은 서울을 제외해서 웬만한 경기도 재개발 재건축 막 12억씩 하고 10억씩 하는 곳 많잖아요. 그런 데가 최대 위험해요. 조합원 문제로 신도시보다도 생각해 보세요. 신도시는 싸기라도 하지. 상한제 때문에. 그리고 딱 계획도시예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난개발이에요. 그냥 이만큼 1구역, 이만큼 2구역에 한번 짓는 거니까. 그래서 경기도에 재건축 재개발은 조심하세요. 아니 싸면 괜찮아. 비싼 거 말하는 거예요. 폭락장, 일반 분양 밑으로 추락할 수가 있겠죠. 고분양가, 주로 어디가 고분양가가 많냐? 재개발 재건축이. 집값 비싼 경기도, 성남, 광명, 수원, 구리. 안 좋아요 이런데. 그 다음에 분양가가 위험하다. 지금 고분양한 곳들 어때요? 주변 새 아파트와 비슷한데 누가 여기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어떨 더 비슷하면 그나마 들어가죠. 더 비싸요. 세대수도 적은 것들이. 집값 반등, 물가 급등, 제재도 없으니까 자꾸 지 멋대로 고분양가 때리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니까 지금 신났어요 서울. 미분양 이러다 보니 미분양이 막 넘쳐나가지고 지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억, 마이너스 2억 이렇게 떨어졌어요. 회복도 못해요. 비아파트. 자, 이번에는 아파트 아닌 것들은 다 안 좋습니다. 아파트 아닌 것들 분양은 다 안 좋다. 물론 예외가 있겠죠. 그 예외 몇 퍼센트를 위해서 거의 안 좋은 비아파트, 아파트 외에 오피스텔, 도시형 뭐 생활주택, 상가, 빌라 이딴 걸 잡겠습니까? 재개발은 괜찮아요. 그나마. 원인, 집값이 오르지 않아서 인기도 없어요. 조심하자고요. 비아파트. 무조건 피해야 할 분양 6곳. 고분양가는 피하세요. 미분양 피하세요. 비아파트, 아파트 아닌 거 무조건 피하세요. 또 아파트도 300세대 미만은 강남이라도 잡지 마세요. 분명히 말했어요. 강남이라도 잡지 마시라고. 자, 외곽 입지 하지 마세요. 재개발, 재건축. 서울은 괜찮아요. 근데 경기도에 아주 부촌, 과천이라든가 일부 분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뭐 그나마 이해하는데 웬만한 곳들 별로. 자, 부동산 지금 매물 홍수 터졌네요. 와, 이게 보세요.
매물이 지금 9만 건이에요, 서울. 세상에나. 8월 달에 7만 건대에서 9만 건. 이거 지금 이렇게 확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늘어나겠네요. 10만 넘어가겠네요. 역사상 최대치입니다.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 추이. 또 거래는 예전에 2020년에 이렇게 뚝 떨어졌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8천 건까지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서 9월달 현재 2천 건. 물론 2천은 올라갈 거예요. 한 4천, 5천으로. 아직 끝나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한 건 거래량 확 줄어드는 건 맞아요. 자, 시간이 째각째각 흘러가네요. 이 새 아파트 공급 폭탄 조심해야겠죠. 이제는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양극화 영향으로 상급지에 진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새 아파트가 많이 올라서 더 위험합니다. 감사합니다.